넉입니다. 이전 게임을 만들 때 자막 타이밍이 밀리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프레임률에 따라 달라지는 딜레이 노드 때문이었죠. 프레임률을 보정해주는 타이머 노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웨이브 파일 자체에 아예 자막 타이밍을 베이킹해서 오디오 기반 스폰 자막을 구성하도록 하고 메인 메뉴 다국어 현지화, 서브 폰트 패밀리 구성, 이후 패키지할 때 겪은 현지화 오류나 실수까지 한 영상에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쭉 보신 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자, 다음 먼저 자막 타이밍을 관리할 초기 CSV 파일부터 만듭니다. 저는 서브타이틀 에딧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AI가 음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는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막을 불러올 때 사용할 시작 시간과 실제 출력될 대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작 타이밍은 오디오 파일에 심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넉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뒤에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주세요. 테스트를 해보니 GPT가 문장력이라던가 CSV 파일 다운 같은 요소가 더 쉽고 좋게 다가왔지만 가장 중요한 오디오 전사가 제미나이 밖에 안 되는 관계로 이 영상에서는 그냥 제미나이로 쭉 통일해서 쉽게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를 제미나이에게 주고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 편의성을 위해 구글 스프라이트 시트로 제가 만든 원본 CSV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이번에는 엔드 타이밍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타이밍과 프레임률을 알면 자막 사이 재생 시간이 확인 가능하고 그 재생 시간으로 대량의 자막 생존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을 테니까 원하신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게 필요한 건 자막 스타트 타이밍 뿐입니다. 리퍼 마커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샵, 네임, 스타트. 샵 부분에는 마커의 인덱스 넘버가 들어가고 리퍼의 네임은 언열에서 라벨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실제 타이밍을 결정할 겁니다. 적절하게 리퍼 양식이 만들어졌다 생각된다면 이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제미나이 전사를 바탕으로 서브타이틀 에디터의 위스퍼 AI가 만든 오탈자를 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슬래시나 마침표 따위를 제거해달라고 하면 더 깔끔한 자막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본 자막에 수정된 제미나이 판 자막을 붙여놓고 리퍼 양식의 네임, 그러니까 라벨은 다 지우겠습니다. 사실 오디오 라벨 자체에 자막을 넣어서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오디오에 타이밍만 베이킹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은 현지화나 차후 수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따로 관리해주기 위함이고요. 다음은 리퍼입니다. 저는 DAW를 보통 스튜디오 1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스튜디오 1에서는 큐 마커를 베이킹하는 기능이 없더군요. 그래서 리퍼라는 DAW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는 현재 $60 하나로 10만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며 체험 기간을 제공합니다.
써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저는 바로 구입했습니다만 체험 기간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리퍼를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초반에 자막 작업을 했던 원본 음원 파일을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R키를 누르면 마커 매니저가 나옵니다. 이 창에 우클릭으로 설정을 띄워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라벨 내용은 없이 스타트 타이밍만 바뀌어있는 CS 파일입니다. 보시면 위에 마커가 스타트 타이밍에 맞게 생성되어 나옵니다. 단축키 M을 누르면 바로 마커를 더 찍을 수 있고 Shift M을 누르면 라벨명과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네임에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넣으면 깨지는데 우선 지금은 넣고 언리얼에 가서 깨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설정입니다. 언리얼 음성에 맞게 혹은 원하시는 대로 값을 설정해 줍니다. 다른 건 본인 조건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커를 오디오에 베이킹하기 위해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설정이 있는데 저는 마커만 베이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브 파일이 나왔고요. 여기 안에는 큐포인트가 베이킹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언리얼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보시면 큐포인트에 배열 엘리멘트가 60개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1엔 아까 적었던 글자가 있고 한글이라 깨져 있군요. 비교해보면 원본에는 배열이 없죠. 큐포인트 원점 설정은 언리얼 마커를 찍어 사용할 건지 웨이브 파일에 큐 포인트를 사용을 할 건지 묻는 설정입니다. 웨이브 관련 플러그인을 테스트해보니 마커 찍고 확인한 기능은 있긴 한데 좀 부실하고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이후 오류가 해결된다면 DAW 작업 정도는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파일 이름, 변수명을 한국어로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영어로 하시길 바랍니다. 변수는 몰라도 파일 이름을 영어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메타사운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음성이 모노 웨이브 파일이기에 플레이어도 모노로 꺼내주고 간단히 연결을 해줍니다. 일단 재생이 잘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넉입니다. 오늘은 제 베이킹 테스트를 위해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뽑아주고 큐포인트 아이디를 프린트 해줍니다. 로그를 보면 타이밍에 맞게 출력이 잘 나오는 안녕하세요, 걸 넉입니다. 확인할 수 오늘은 있습니다. 제 첫 게임 클라임 스네일을 끝낸 이야기로 2025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의 단계부터 출시까지 정확히 8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큐포인트를 출력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키가 될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음성이 재생될 때 이 키의 값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곳에서 신호를 받을 겁니다. 간단히 기본 캐릭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1번) 키를 누르면 음성이 재생되게 설정해 줍니다. 메타 사운드 아웃풋 시스템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서 watch output 노드를 가져와 바인딩 해줍니다. 오디오 컴포넌트는 아웃풋을 감지하고 싶은 오디오랑 연결해줍니다. 최적화를 하려면 오디오 재생이 끝날 때 on watch output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on 바인딩 해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은 각 조건에 맞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서 연결해줍니다. watch output 노드에는 아까 만들었던 변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출력 변수 타입이 int라서 get으로 int 값을 뽑아서 감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잘 되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잘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VR 게임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자막을 월드에 스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막 위젯을 담을 액터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캐릭터로 돌아와서 스폰 액터 노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만든 자막 그릇을 등록을 해줍니다. 스폰 시 사용할 자막 위치를 씬 컴포넌트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다면 랜덤 요소를 넣어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자막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사실 위젯 컴포넌트의 스페이스를 스크린으로 바꾸면 항상 스크린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VR이기 때문에 렌더하는 화면이 두 개인데 깊이감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로 그냥 두고 생성을 스크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소환 위치와 카메라 월드 위치를 가져와서 find look at location 노드로 스폰 시 회전 방향을 정해줍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살표를 스폰해줍니다. 잘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막 타이밍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한번 신호가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0은 제외하고 이후 인덱스 값이 바뀔 때만 신호가 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자막 그릇에 담길 실제 자막 위젯을 만들어 줍니다. 자막 길이에 따라 위젯 크기가 계속 바뀔 것 같으니 스크린은 디자이어드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설정을 해주고 간단히 비주얼적인 거를 만져줍니다. 자막 변수를 가져와서 set text 노드로 값을 넣어줄 겁니다. 이제 넣어줄 자막 데이터를 만들어 줍시다. 먼저 구조체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자막은 텍스트 타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추가로 end 타이밍이나 별도의 생존 시간을 만드신 분들은 실수값을 넣어서 각 자막의 생존 시간을 따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텍스트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구조체를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구조체에서 만든 변수명이 그대로 데이터 테이블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눌러주면 행이 생깁니다. 지금 보는 행 이름은 가로 행의 키이며 본인이 만든 변수들은 그 키의 값으로 통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든 숫자든 어떤 키를 불러오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모두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테이블도 CSV로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 내보내 주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로 내보낸 양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와 줍니다. 여기 글자 라인에 자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0번) 인덱스는 아까 제외시켰으니 행번호에 1번부터 순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됐다 하면 CSV를 다운해 줍니다. 언리얼에서 리임포트를 눌러서 다운된 파일을 가져와 줍니다. 앞으로 리임포트를 누르면 지금 선택한 같은 위치, 같은 이름의 CSV 파일을 계속 갱신하며 자동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 열 핸들로 변수를 지정해서 외부의 값을 받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 일단 만들어 줍니다. 연결해줄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인터페이스에서 함수 하나를 만들고 입력으로 int 변수 하나를 설정합니다. 위젯으로 가서 방금 만든 인터페이스를 등록합니다. 인터페이스 함수를 이벤트로 가져와 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면 인터페이스 함수에서 인풋 값으로 데이터 테이블 열 변수를 설정해서 위젯으로 가져와서 get data table로 값을 분리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 테이블 값은 오디오가 재생되는 액터에서 넘겨봤고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귀찮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럭입니다. 구조체 핀 분할을 하던가 브레이크를 해서 원하는 값을 쓰시면 됩니다. 자막 그릇에서 방금 만든 자막 위젯을 넣어줍니다. 원하는 사이즈 드로우를 키면 위 드로우 크기를 무시하고 위젯에서 자동으로 크기가 받아와져 보이게 됩니다. 위젯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get 위젯 노드로 어떤 위젯인지 특정해 줍니다. 아까 인터페이스로 구성했던 함수를 가져오고 begin 플레이에 연결해 스폰 되자마자 신호를 넘겨줄 겁니다. 자막 인덱스도 인풋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거는 스폰 시키는 객체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변수로 만들고 인스턴스 편집 기능과 폰시 노출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액터 노드를 눌러서 갱신해주면 인트 값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에 베이킹 해놨던 그 번호, 리퍼로 따지면 M1, M2 같은 마커 번호가 Q로 베이킹 될 때 그냥 숫자만 남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넉입니다. 오늘은 제 첫 게임 잘 클라임 작동하는 스네일을 끝낸 걸 확인할 이야기로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정리해보려고 다만 합니다. 스폰되고 기획의 계속 단계부터 남아있는 게 출시까지 정확히 거슬리니 8개월 정도 스폰되고 일정의 시간이 완성하고 지나면 어쩌다 보니 연말에 딱 맞는 제거해 시간대로 주는 걸로 영상을 합시다. 나오고 왔습니다. 여기서 스폰 디스트로이드가 자주 반복되면 메모리 파편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레벨에 자막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최적화를 위해서 오브젝트 풀 패턴을 사용하거나 그냥 스폰 없이 비저빌리티를 껐다 켰다 하는 걸로 구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지화, 즉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패키지에서 수집을 켜주시고 경로 와일드카드 포함해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넣는 폴더와 그 하위 폴더의 텍스트가 자동으로 수집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막 폴더 안에 데이터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서 보이는 선택은 자신이 데이터 테이블 혹은 위젯의 텍스트를 한국어로 구성했는지 영어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미 저는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니 네이티브 언어를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면 영어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수집을 눌러줍니다. 위에 설정했던 폴더에서 텍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로그를 보시고 변화 없이 무한 로딩이 계속 걸리신다 싶으시면 에디터 설정에 들어가서 라이브 코딩을 검색해서 꺼주시고 빨간색으로 오류가 뜨신다면 여기서 보이는 타겟 종속성을 한번 해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을 구해다가 폴더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오류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5.7.2 버전에서는 다행히 잘 고쳐졌는지 동작하네요. 넘어갑시다. 수집된 걸 보시면 네이티브 언어는 왼쪽 오른쪽 둘 다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완료됨으로 들어가 있고요. 영어를 보시면 번역되지 않음으로 들어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동존은 다 비어 있습니다. 우선 작업하기 전 메인 메뉴를 만들어 줍시다. 메인 메뉴를 만들고 메인 메뉴의 텍스트까지 번역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에서 만든 텍스트들이 수집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수집해서 번역해 주겠습니다. 우선 구글 시트로 넘어갑시다. 현지화 쪽은 데이터 테이블과 다르게 CSV를 사용할 필요 없이 양쪽으로 붙여 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역해 줍니다. 먼저 붙여 넣은 건 서식 순서를 안 맞춰 넣네요. 두 번째 것으로 해줍시다. 이어서 일본어, 중국어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정리된 영어 번역을 이동 전에 그대로 붙여 넣어줍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번역이 안 되죠. 가끔은 진짜 오류일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아까 메인 메뉴의 텍스트가 수집이 안 돼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수집이 잘 안 된 이유가 한국어 파일 이름 때문일까 싶어서 메인 메뉴 위젯은 이름을 영어로 바꾸고 엔진을 껐다 켜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집이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언어 버튼 텍스트는 자국 언어로 보이는 게 좋겠네요. 이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잘 바뀌네요. 이전 걸 조금 수정을 해주고 일본어, 중국어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수집을 돌리고 메인 메뉴 텍스트가 같이 수집됐으니 번역을 다시 구성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붙여넣고 단어 3개를 돌리고 컴파일을 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메인 메뉴는 잘 되네요. 이제 런타임에서 자막을 소환하는 것도 번역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버튼을 눌러 Remove from Parent 노드를 만들어서 메뉴 위젯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여기서 보이지만 않게 해서 스폰 제거를 줄여서 최적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 그냥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et Current Language and Locale 노드를 만들어서 각 버튼 클릭 이벤트에 연결해 주시고 각 현지 언어의 키를 넣어 줍니다. 키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벤트를 만들고 크리에이트 위젯 노드를 만들고 add to viewport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져와서 set 마우스 포인트 노드로 마우스 커서를 표시해주고 set input mode UI only로 입력을 제한해서 UI만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끌 때는 반대로 마우스를 안 보이게 하고 게임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위젯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작을 해봅시다. 에디터 언어만 바뀌는군요. 예, 독립형 구동은 잘 안녕하세요. 됩니다. 덕입니다. 오늘은 영어 제 첫 버튼 게임 번역이 좀 클라임 이상한 것 스네일을 끝낸 같은데 이야기로 제가 아마 2025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번역을 기획의 잘못 단계부터 이상하게 했나 출시까지 봅니다. 정확히 8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완성하고 어쩌다 보니 연말에 딱 맞는 1년 회고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다국어 폰트 구성까지 같이 해봅시다. 먼저 폰트를 다운받아줘야 합니다. 여러 무료 폰트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구글 폰트나 판트밈이라는 사이트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F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폰트 자체를 그대로 파시면 안 되고 그 외로는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적혀 있는 것과 OFL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라고 적혀 있는 건 상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 이용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해서 사용처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일은 TTF나 OTF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국어, 한국어, 영어 폰트를 받아줍니다. 언어에 맞게 폴더를 나누고 다운받은 파일을
아니얼에 임포트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폰트 페이스는 우리가 다운받은 개별 폰트 파일이고, 폰트 에셋은 그 개별 폰트를 하나로 모을 허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폰트 에셋을 이해하기 쉽게 폰트 허브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폰트 허브는 직접 만들어줄 생각이니까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쪽을 보시면 폰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본 폰트 패밀리랑 서브 폰트 패밀리가 보입니다. 이걸 이용해 줄 겁니다. 네이티브 언어가 기본 폰트 패밀리로 오게 해주면, 즉 한국어로 해주면 한국어에 해당되는 유니코드 전체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면 가장 먼저 폰트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일종의 키입니다. 다른 언어도 동일한 이름에 맞춰서 연동되게 됩니다. 저는 한국어가 네이티브 언어니까 한국어를 개변 폰트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위젯으로 와서 텍스트의 폰트를 눌러주시면 방금 만들었던 폰트 허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타입페이스로 각 개별 폰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네요. 키 이름을 폰트 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입페이스에서 폰트를 바꾸면 그 현지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연동된 모든 폰트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폰트 세트라는 이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라틴어 계열,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는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각 나라의 폰트와 유니코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브 폰트 패밀리로 넘어갑시다. 먼저 일본어부터 해봅시다. 우측에 폰트 오버라이드 추가를 누르시면 기본 폰트 패밀리에 만든 폰트 이름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이름에 맞춰 연동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어, 오른쪽 오버레이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그냥 이름만 같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본어 폰트는 아까 다운해 주었던 일본어 폰트로 잘 넣어주겠습니다. 다만 폰트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각 나라 언어에 맞는 유니코드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AI한테 물어봅시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유니코드는 세계 언어를 모아둔 거대한 책장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자음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책상, 모음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책상, 완성 글자는 21번부터 30번까지 책상,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구간이 16진수로 딱 책장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가타카나에 뭐 1번부터 10번 시작과 끝, 히라가나의 시작과 끝,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고요. 아까 깨졌던 일본어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의 한자 자연까지 맞추려면 또 따로 추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있다던데 귀찮고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영어권 유니코드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폰트만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잘 되네요. 메인 메뉴뿐 아니라 추가로 스폰되는 자막 위젯도 폰트 허브로 세팅을 해줍니다. 확인해보면 네, 잘 됩니다.
이야기로 2025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의 단계부터 출시까지 정확히 8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완성하고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음은 정말 딱 패키징 맞는 할 때 제가 겪은 실수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메뉴로 들어가시고 대충 맵을 설정하고 이외의 것들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패키징 메뉴를 보시면 패키징할 언어가 보입니다. 국제화 지원에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 각 지원 언어에 맞는 설정을 하고 혹은 all로 설정을 해서 맞추고 여기에 본인이 작업한 언어를 다 켜주셔야 패키징 됐을 때 번역한 현지화 폴더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에디터에서 잘 되던 번역이 빌드하고 안 돼서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안 된다면 INI 파일에서 뭔가를 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5.6부터 에디터 UI가 바뀌었는데 패키지는 플랫폼 쪽에 적혀 있고 프로젝트 런처로 패키징을 더 고급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 드롭이나 피치 변화에도 끄떡없는 오디오 기반의 자막 시스템과 4개 국어 현지화까지 끝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겠지만 한번 구축을 해두면 다음 게임을 만들 땐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참 부족한 내용인데 자막 구현을 할 때 제가 파편에 돼 있는 강의들을 여러 군데 찾으러 돌아다니며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쭉 이어서 강의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상 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